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2025년 1월 마지막 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는 아주 을씨년스러운 날인데요. 마침 올해는 일제가 강제 체결한 을사늑약, 예전에는 일제가 가르친 대로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했었죠. 그로부터 꼭 120년이 되는 그런 을사년입니다. 푸른 뱀의 해죠. 그래서인지 분위기가 더 스산합니다. 이런 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30분가량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실의 참모진을 면담하고 아주 대통령다운 그 의연함을 보였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강의구 대통령 부속실장 등 5명이었는데요. 이게 왜 5명이냐? 현행 법에 따라서 접견은 공휴일을 빼고 하루 한 번 가능하고요. 최대 접견 가능 인원이 5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5명을 만난 겁니다. 강의구 부속실장이 조금 나머지 4사람과는 좀 계급 차이가 나는데 왜 불렀느냐? 이 부속실장 잘 아시는 대로 김건희 여사를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보고 내 상태나 이런 걸 잘 보고 가서 안부를 전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물론 김 여사 건강이 지금 최악의 상황이어서 당분간도 오기 힘들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요, 비통해야 하는 참모들을 오히려 위로했다고 전해집니다. 30분간의 접견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평소에 대통령의 어떤 말투나 그런 어떤 의연함이 묻어나는 그런 단호한 메시지였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설 연휴 중에 의료 체계가 잘 작동했느냐, 의료개혁에 아주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별히 또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노인들이 좀 불편하지 않으셨느냐. 그래서 또 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물어봤다고 참석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나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참모들을 다독였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강의구 부속실장을 향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최근 용태를 물었다고 합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김 여사는 최근에 건강이 더 악화돼서 거의 누워 지낸다고 하고요. 체중도 더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여사의 구치소 접견은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다. 그에 앞서 자제할 것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이 헌법재판소의 좌익 재판관들의 편향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사실들이 또 계속 나왔어요. 기자들이 또 열심히 취재를 해서 그런 사실을 세상에 알린 겁니다. 특히 지금 이 헌재를 거의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고 있는,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문형배 소장 대행을 둘러싼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재판장을 이 문형배가 맡고 있는데 좌편향 인사다. 이건 뭐 익히 알려진 일이고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혀를 차는 것도 모자라서 개탄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문형배가 과거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이 트위터는 지금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뒤에 이름이 X로 바뀌었죠. 과거에 트위터이던 시절에
글을 써서 올립니다. 이때가 이제 2011년부터 10년부터 11년까지 2년에 걸친 여러 글들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깜짝 놀라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대행이긴 하지만 소장, 재판장을 맡느냐 이런 생각이 절로 드실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왜 2010년, 11년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전, 5년 전, 15년 전 이런 글들밖에 없지? 왜 최근 글은 없는 거야? 그렇다면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말하고 있는 지금은 인연이 없다. 이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시청자 지금 분들 중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순진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요 텔레그램이라고 이게 완전한 비밀 보장이 되는 비밀 대화방으로 이 정치인들이 특히 야당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지 남들 다 보는 이런 데다가 SNS 카톡 트위터 지금 X라 그랬죠 블로그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얼마 전에 그 최연소 의원인 전용기가 그랬잖아요. 국민들이 누구나 보는 카톡을 들여다보고 가짜뉴스 퍼나르면 일반인도 고발하겠다. 이래서 나온 게 바로 카톡 검열 논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대화를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과거 글처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제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텔레그램은요. 하루에 수십 수백 번 대화를 해도 전혀 노출이 안 돼요. 또 자동 폭발 기능까지 설정이 되어 있어서 맞춰놓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터져서 내용이 어디로 가버립니다. 독일에서 만들었는데 참 이게 비밀 대화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음습한 대화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성맞춤인 그런 게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문영배는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이재명과 적어도 7번 정치적 또 개인적인 현안을 놓고 소통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모르고 마구 떠든 내용인데 지금 와서 보니 이제 헌재 소장 대행이 되다 보니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주도하는 재판장의 입장에 있다 보니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이 성남시장이었던 게 2011년 때인데 그때 7월에 문영배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문판님 잘 계시죠? 만화님께 안부를 자, 문판님 짐작하시는 분 있겠지만 문판사님 이걸 줄여서 문판님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이 좀 해괴합니다. 만화님께 안부를 굳이 잘 지내시죠 하면 될 걸 만화님께 안부를 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부인 김혜경에게도 문영배가 이 만화님이라고 부르면서 서로 안부를 주고받지 않았으면 이 공개된 페이스북에 이렇게 내용을 남길 리가 없죠. 그러니까 또 이 남들도 다 보는 SNS 공간이니까 이 재명아 잘 있었어?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 내용을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만화님이란 표현이 아주 눈에 쏙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문형배가 즉각 시장님 고생 많으시죠?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서로 가족들, 와이프들 안부까지 챙기는 그야말로 사법연수원 동기를 넘어서 절친이란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으로요,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그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헌재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등 좌파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3명이나 돼요.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2월 3일에 마은혁 서울 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냐 이 여부를 헌재가 결정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게 문영배가 주도한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물론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통과되는 게 그 마은혁이 임명되는 게 지금
어떤 대세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반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문영배 작품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4명이 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그 비율이 한 44%쯤 돼요. 10명 중에 4명이 넘는 그런 비율이라는 거죠. 자, 말씀드렸지만 우리법연구회 전체 판사의 한 3%에서 4%,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매우 소수 조직, 소수 단체입니다. 그러니 여기 출신이 어떻게 4명이나 헌재 재판관이 되느냐. 이 사람들은 그냥 무슨 서클 멤버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뭐 엄청난 좌익 조직인 겁니다. 문영배는 2010년에 이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뭐 회장까지 맡았다면 어느 정도였는지 다 짐작을 하실 텐데, 그 1년 뒤인 2011년에 문영배가 자신의 트위터에 아주 이런 경악스러운 얘기를 써놓습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내가 그 좌익단체인 우리법연구회에서도 가장 왼쪽이다. 극좌라는 얘기를 스스로 자랑스럽게 떠버린 겁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자입니다. 자, 골수 좌익, 1등 좌익이라는 걸 이렇게 자랑 삼아 떠들어대는 사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해 유엔군 참전 묘지를 방문한 뒤에 문영배는 여러 얘기를 썼는데,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이라고 썼습니다. 사람들도 아니고 분들도 아니에요. 자들, 놈들이라는 거지. 자, 6.25 때 우리나라를 북한 공산군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왔다가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유엔군들에게 이게 대체 판사라는 자가 할 소리입니까? 대체 사상이 어떤 건가를 짐작할 수 있는, 이것 말고도 많은데 새로운 얘기니까 오늘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문영배가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지금 길을 쓰고 있는 마은혁도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에요. 노회찬 전 민노당 의원, 돈 받은 거 드러나서 부끄러워 자살했죠, 이 사람. 여기에 후원금을 냈고, 그 후원금을 낸 지 바로 6일 뒤에 민노당 관계자에게 이 문영배 판사가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쯤 되면요, 그냥 민노당 당원 수준인 거예요. 그것도 아주 골수당원. 여러분이 짐작해 보시면 그런 생각에 공감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이 진보 정당들의 후원도 하고 적극적으로 가서 뭐 활동도 하고 이런 전력들이 아주 파는 대로 다 나와요. 그런 사람이 이 마은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영배는요, 이런 마은혁을 훨씬 먼저 이 헌재에 들어와 있는 사건, 바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심판을 밀쳐두고 이걸 그냥 우회해서 건너뛰어서 바로 이 마은혁 임명부터 서둘러 처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한 로스쿨 교수, 이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의견을 모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주당이 무리하게 탄핵한 한덕수 대행 사건보다 마은혁의 임명 보류 사건을 먼저 처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참으로 옳은 지적이고 저는 100% 공감을 했습니다. 문영배는 지금도요, 이 마은혁을 끌어들이는 거,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한 거죠. 하나라도 더 자기 편을 끌어들이려는 거, 속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국가의 최우선 중대사라고 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공정성을 현저히 잃어버린 이런 헌재가 그 어떤 판결을 내린다 해도 흔쾌하게 이게 국민들에게 승복이 되겠습니까? 결과를 예단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아무런 흠결 없이 공정한 판결이 내려져야 이게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그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민주당은 최근 헌재의 이런 진보 성향, 좌익 재판관들이죠, 에 대한 공격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불복하려는 이른바 밑자락 깔기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권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
판결 불복이란 말 한 번도 꺼낸 적 없어요. 이재명 민주당이 만들어낸 그야말로 가짜뉴스, 일종의 이 프레임 씌우기라는 게 제 확고한 생각입니다. 이제 믿을 곳은요,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현명한 여론, 그리고 어떤 위기에서도 불사조처럼 되살아났던 대한민국의 저력뿐입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